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 물갈이 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TK가 또다시 희생양이 돼야 하냐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스타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영남 쪽에는 이제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 교체도 좀 하고. 문제는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진 의원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초선과 중진할 것 없이 모두 물갈이 대상에 오르면서 용산 공천, 검사 공천의 희생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당 창당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위의 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당원권 10개월 정지란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 사면하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야 하냐며 지도부를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대사면 대상에 오른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혁신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것인가. 앞으로 2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는 과연 어떤 소통을 하게 될까요? TBC 권준범입니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경상북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주와 교육, 문화, 산업, 농업 등 5개 분야에서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혁동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북도는 지방정주와 교육, 문화, 산업, 농업 등 5개 분야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시대 정주를 위해 일시군 1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KU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을 산업지도 대학으로 전환하며 외국인 우수 인재 10,0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문화 대전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익 5조 원을 달성하고 국가산단 13곳을 반도체와 2차 전지, 청정수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환하며 기업형 농업과 스마트팜을 도입해 농업 대전환도 추진합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5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교육개혁 등 5대 전략과 그 산하에 22개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6대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만들면 중앙에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만들어서 해낼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포스코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 포항 지역 단체들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에서는 포스코가 파업하면 국가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노사가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기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청년회에서 특우에도 임단련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하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LH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신공항 철도를 비롯해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 반영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구시와 국민의힘 지역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 내용을 현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지역의원들에게 LH가 설립 취지에 맞게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원래 LH가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그런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를 설립한 겁니다. 참여 안 하면 LH가 해체해야죠. 홍 시장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특수목적법인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서 체결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 신공항 개항을 위해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여객과 물류 수송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인 신공항철도는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으로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대구 의원들의 생각은 신공항과 관련되어져 있는 도로와 철도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실 예타 면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부분은 지극히 예타 면제돼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 시장은 또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찬성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은행 대구이전과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 대구시가 공조체제를 가동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후기가야의 맹주 대가야는 가야사 연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가야의 중심 고령이 국가주도 연구조사 사업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길다란 널길을 지나 무덤방에 이르는 굴식 돌방 무덤. 아치 모양으로 돌을 쌓아 올린 벽면이 천정에서 급격히 꺾여 삼각형을 이룹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한 왕릉급 고분의 옛 사진들로 백제 송산리 고분과 닮았지만 천장만큼은 확실히 다릅니다. 1920년 이곳을 발굴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야스이 세이이스가 천장이 꺾였다고 꺾을 절자를 써서 절상천정분이라 이름 붙였는데 대가야 권역 중 이곳에서만 확인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이 보이는 6세기대 중요한 유적이지만 발굴 보고서 없이 사진과 도면 몇 장만 남았고 위치도 어딘지 모릅니다. 국제관계의 친연성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유력한 고고학적인 증거다. 이 독특한 고분의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산동에서 발굴 조사가 끊긴 건 벌써 5년째. 특히 국가기관 발굴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가야문화재연구소가 1990년 개소 이후 33년 동안 고령에서 벌인 조사는 2012년 지산동 518호분이 유일합니다. 대가야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체적으로 조사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굳이 진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가야 고분군 지역에도 지자체 박물관이 모두 있는 데다 김해인 국립박물관도 있습니다. 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함안의 아라가야 왕성지 추정 유적의 발굴을 진행 중이고 창녕의 대형 무덤들을 장기간 조사해 금동강 같은 중요 유물을 찾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가야 지역 연구 성과를 분석해보니 고분과 유물연구, 학술 발표와 보고서 발간을 합쳐 창녕이 22건, 함안은 12건에 이르지만 고령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엉성한 법령도 문제입니다. 문화재청 시행규칙은 가야문화재연구소는 부산, 울산, 경남, 경주연구소는 대구, 경북으로 시도별로 관할을 나눴지만 신라연구에 특화된 경주연구소가 고령을 조사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충남의 부여문화재연구소는 관할을 넘어 전북 익산의 백제 유적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지만 경남도 신라도 아닌 고령은 철저히 외면받는 셈입니다. 국립기관은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할 수 있고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화두 짓는 것처럼
기간 자체가 비용이 드는 거니까 자세한 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다 보니 지산동의 봉토분 704기 중 발굴된 고분은 국가조사 1기, 민간조사 12기 등 모두 13기로 전체 1.8%에 불과합니다. 반면 창녕, 교동, 송현동은 전체 절반 가까운 50기가 조사되는 등 가야 고분군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산동의 버금가는 본관동과 박곡동 고분군 등 고령의 다른 대가야 유적들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 탓에 아예 방치 상태입니다. 결국 7개 가야 고분군 지역이 세계유산의 대표성과 경제적 효과를 두고 각축하는 상황에서 조사 연구를 통한 신규 콘텐츠 확보에 실패한다면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실련은 건물 관리인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와 점검 대행업체에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와 소방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구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고 오재영 소방이 유족이 퇴직연금 1억 6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퇴직연금 1억 원은 장학 사업에 6천만 원은 순직 소방 공무원 가족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족은 오 소방이가 홀로 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수련원이 건립될 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 10만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거래 면적을 초과하면 매매계약 체결 전 동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허가 목적대로 2년에서 5년 동안 이용해야 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섞은 뒤 더 비싼 국내산 제재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울진과 영덕 일대 소매상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소금은 이른바 꽃소금으로 불리며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다시 가열해 만든 소금입니다.